전체가 다 전기야. 3번은 파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 얘기야. 자,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면 전기가 발생해. 그치?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무조건 이동만 시키면 돼. 도체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부도체는 어렵게 이동시킬 수 있지만 모든 물질은 다 전기뛰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A에 있던 전자를요 뽑아서 B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 정지시켜 놓으면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돼요. 이렇게 물리에서는 전기를 띤 입자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전하 이렇게 불러. 그래서 A는 플러스 4쿨롱의 전기를 띤 입자를 만들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띤 입자를 만들 거야. 그리고 두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치면 실제로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물질들끼리도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물질이 돼요. 그랬을 때 서로 극이 반대극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냐 같죠.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받는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 물론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자 이때 부호는요 힘의 방향이 인력이야 청력이야 그것만 계산하면 되고 세기를 계산할 때는 부호 빼고요 2의 제곱분에 쿨롱 상수는 필요하면 넣으면 되고 우리는 그냥 1로 볼 거야. 4 곱하기 2니까 계산해서 서로 2N에 해당되는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다가 이 전하를 띤 입자를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붙이는 순간 무조건 극도 세기도 같아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전자가 막 움직여. 자, 그래서 전하에 뭐가 일어나냐면 재배열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때 이 두 개가 무슨 극으로 얼마나 센 값으로 같아지니? 라고 하는 전하가 재배열된 값은 Q1에다가 Q2를 더해서 반띠가면 돼. 그냥 평균값으로 같아져. 이 뜻이거든. 그래서 A는 플러스 4고 전하의 재배열을 계산할 때는 부호 집어넣어야 돼. 극도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반띠가면 되니까 둘이 플러스 극으로 1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바뀌어.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이렇게 띄어놔도 A도 플러스 1쿨롱, B도 플러스 1쿨롱인 입자로 바뀌니까 이번에는 서로 밀어내는冲력 방향으로 새로운 전기력이 생겨. 그 전기력 R제곱분의 크크크로 다시 계산하면 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실제로 Q라고 하는 실제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고 싶어. 그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F라고 하는 방법 R제곱분의 크크크라는 방법으로 실제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을 계산한 거야. 당연히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 Q라고 하는 B의 자리에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 전하량이 계속 바뀌어. 플러스 5쿨롱이든 마이너스 17분의 15쿨롱이든 이렇게 계속 전하량이 바뀌면 A와 주고받는 힘이 계속 바뀌어져. 그죠? 그래서 새롭게 전기력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는 B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여기에 무조건 누구 있다고 생각하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은 힘을 구할 거야. 근데 그 힘을 전기력이라고는 안 해. 뭐라고 해? 똑같이 힘이지만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은 힘을 개놈의 새끼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랬지?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여기만 1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또 다른 힘을 구할 거야. 그래서 그걸 F라고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2로 써서 R 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면 돼. 이랬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나온 값은 힘이지만 단위 전화량 1쿨롱이 받는 힘이라서 이 단위는 뉴턴 퍼 쿨롱 1쿨롱의 전화가 받는 힘이야.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10쿨롱이면 10배 센 힘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 전기장의 세기를 알았을 때 걔가 만약에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큐배 하면 되니까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의 곱한값이에요. 이렇게 했던 것까지. 되겠어? 여기까지를 너네들이 배웠어? 자, 그래서 24페이지부터 문제 쭉 풀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숙제가 되어 있나 보고요. 안 되어 있으면 가열차게 쌍욕을 날려주고. 채점을 안 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유전 중극이라 해서 저희가 배우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다 했는데 유전 분급? 오 아니 이게 채점은 아들 쌤 채점을 했는데 잠깐만요. 빨랑 채점을 하시죠. 맨 뒤에 넘기시면 답지 있잖아요. 채점까지 빨리 하시고요. 앞으로 채점을 안 해와도 심야. 네? 채점을 안 해와도 심야. 유전 분급처럼 안 배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심야. 근데 뭐 어차피 안 그래도 심하였어. 왜 둘 다 망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고민해 가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 칠판 한 번만 봐. 여기 A라고 하는 플러스 4쿨롱과 B라고 하는 플러스 2쿨롱의 두 개의 점전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A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작용하고 B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작용해서 두 개의 합력이 0이 되는 곳도 존재해. 맞아.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막 뿌려놨다고 쳐. 그랬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 다시 말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주세요와 같은 맥락이야. 그치? 전기장의 세기가 0이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 기억해야 된다. 뭐? 같네다. 기억나지? 같은 극일 때는 내부에 합력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 이 얘기야. 얘네들 플러스니까 같은 극이야.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둘 사이 여기 어딘가에 생긴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지점이라고 치자. 여기 P. 그러면 이 P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거잖아. 네. 그치?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a,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b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플러스니까 A 플러스가 1쿨롱이 플러스를 밀어요. 그래서 A로부터 받는 힘은 이 방향이에요. B도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또 밀어요. 그래서 B로부터 받는 힘도 이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세기만 같으면 돼. 맞지? 그래서 A로부터 받은 전기장의 세기와 B로부터 받은 전기장의 세기가 같기만 하면 돼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A의 전하량이 4고 얘의 전하량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어. 이거랑 B의 제곱분의
K 이 값이 똑같으면 돼. 그랬을 때 위에 있는 분자의 비율이 2대 1이야. 이 비율 어디서 왔냐면 얘네들의 전하량 비율이야. 그래서 네, 그 전하량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비율과 같으면 돼요. 그래서 얘도 2대 1이면 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 A 대 B의 거리 비율은 각각의 전하량의 루트 값을 씌우시면 된다고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는 조건이야. 그래서 거리 비율이 얘네들은 전하량 비율이 2대 1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루트 2대 1만큼인 지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그렇죠? 같을 때 내부에 있는데 다를 때는 외부에 있겠죠. 그럼 봐봐. 자, 전하량이 센 애 가까이 외부일까? 전하량이 약한 애 가까이 외부일까? 네, 전하량이 약한 애 가까이 있어야 얘의 힘과 얘의 힘이 같을 수 있어요. 맞아. 네. 여기가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치면 B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당길 겁니다. B로부터 받는 힘이 이 방향. A는 플러스 극이니까 밀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인 힘이 생기는 곳 맞고요. 세기만 같으면 돼. 그랬을 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고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B야. 이때 거리 비율도 똑같이 전하량 비율이니까 루트 2대 1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거 물어보면 이렇게 가면 된다. 외워야 돼. 갔네. 그리고 거리 비율은 전하량의 제곱근 비율이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 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점하셨어요. 여기는. 자, 이 중에서 질문 받을게요. 24페이지에서 질문. 2번. 4번. 2번과 4번. 자, 2번 보시면요. 그림은 대전된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가보시면 동일한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는 금속구 A, B가 거리 D만큼 떨어져 고정시킨 후에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가경으로는요. 두 개가 동일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A 금속구가 Q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 B의 금속구도 Q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뿔뿔인지 마만지 뿔만지 막뿔인지 몰라. 알겠어?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뒤로 보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전되지 않은 금속구 C를 A에 접촉시켰다가 떼동에 B에 접촉시키는데 보면 봐봐. 여기에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C를 접촉시킬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 전하의 재배열. 그렇죠? 얘 전하량은 Q고요. 얘 전하량은 0이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Q로 바뀝니다. 그래서 A도 2분의 Q로 바뀌고 C는 2분의 Q라는 전하를 갖게 되는 거야. 네. 그치? 그랬다가 얘를 B에다가 붙입니다. B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얘가 뿔이면 같은 극이면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됐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붙이면 그래서 Q에다가 2분의 Q를 더해서 반띵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 되니? 4분의 3Q가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4분의 3Q씩이 될 수 있어. 됐어?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극이면 이건 마이너스고요. 얘는 2분의 Q니까 얘 얼마 됩니까? 4분의 1Q가 돼요. 맞아? 이거 계산하시면 그래서 4분의 1Q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얘네들이 같은 극이었는지 반대극이었는지가 너무 중요하네. 네. 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로 끌어당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아. 네, 거기 실험 결과 보시면 가정가에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극이었다는 거야? 서로 반대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4분의 3Q씩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씩이 되는 거니?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Q고 얘 플러스 2분의 Q였으니까
두 개 접촉하면 각각이 마이너스 4분의 Q, 얘도 마이너스 4분의 Q의 전하로 바뀔 거야. 되겠어? 이런데 자, 그리고 나서 C를 제거하고 나서 A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A는 플러스 2Q인 I로 바뀌었을 거고 B라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Q로 바뀌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건 맞고요. 거리가 D가 D 제곱분의 크 곱하기 4분의 2분의 Q 곱하기 4분의 Q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8D 제곱분의 Q제곱이 돼. 근데 얘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얼마였냐면 D 제곱분의 얼마였니? K Q제곱이었죠. Q제곱이었죠. 이거를 F라고 했으니 요거는 얼마입니까? 8분의 1의 F죠. 그래서 이 힘은 8분의 1의 F의 힘이에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납득이 돼? 플런 선수는 지금 생략한 거죠? 네. 그냥 몇 배인지만 확인할 거라서.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달라 그랬으니까 보시면 그림은 수평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질량이 M인 금속부가 절연된 실에 매달려 연직 방향과 45도의 각도를 이루며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밑줄 쳐요. 정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0인데 거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이니? 3개. 뭐뭐 있어? 중력. 중력, 장력. 장력. 그렇죠. 자, 얘는요. 지금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금속도예요. 근데 전기장이 있는 곳에 갖다 놨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휘어서 여기서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각도가 45도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장력과 전기력이죠. 전기력이 어디로 작용하니? 이방향으로 작용해요. 얘를 이쪽으로 밀었다는 거죠. 이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플러스 Q야. 자, 우리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 방향. 맞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얘 질량은 M이니까 중력은 mg고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보시면 전기장 방향 오른쪽을 향합니다. 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힘의 세기는요. 이 장력과 중력을 합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힘의 크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모이면 돼. 반대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장력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합력 구할 건데 요 각도가 45도야. 평행사변형 그리면 얘랑 똑같은 게 얘라서 얘가 mg야. 되겠어?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그리면 이렇게 대각선이 돼야 되니까 요 작은 직각삼각형 봐. 보여? 네, 45도니까 1대 루트 2죠. 네. 그러니까 요 장력의 크기가 루트 2 mg면 된다.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자, 장력의 크기는 그거고 요 크기는 뭐냐? 요거 전기력. 얘는 얼마니? mg죠. 그래서 전기력과 같은 크기는 mg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요. 자, 그럼 전기력이 꼬매가 mg죠. 자, 우리 아까 전기력은요. Q2 기억나니? 전기장의 세기에다 전하량 곱한 거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뭐니? mg 이렇게 간다고. 자, 그 다음에 실이 금속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금속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니? 라고 했는데 실이 금속부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잖아요. 이 장력과 중력의 크기 같지 않습니다. 장력은 루트 2mg고요. 중력은 mg라서 크기 같지 않습니다. 자, 5번부터 9번까지 질문. 5번. 아, 이거 했구나. 7번, 8번. 7번은 전기력선 보시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나오죠. 맞아요? 네.
7번이요.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에서 검정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대니까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대전체와 검정기가 띄고 있는 극이 같은 극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금속판과 금속박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데 왜요? 뭘 질문하는 거야? 자, 8번 보시면요.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금속구 A, B를 접촉시켜 놓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C를 B에 가까이 가져간다. 네. 이렇게 A, B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면 얘 뿔, 얘 마.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얘 중성 되는 겁니다. 네. 그랬다가 됐죠? 손가락을 갖다가 댄 후에 손가락을 먼저 치고 그래서 손가락을 먼저 치고 C를 멀리한 후에 A, B를 분리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 치워서 이거 두 개 분리 이렇게 시킨다는 거야. 네. 되겠어? 자, 그러면 손가락을 치우는 순간 여기 있는 플러스 전화가 나눠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근데 얘는 손가락과 대전체를 거의 동시에 치웠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서 네. 자, 볼게요. 그럼 1번이요. 가에서 마이너스 A와 B에 유도된 전하의 종류가 맞불이면 이해되죠 이제? 네. 그건데요. 그러면 이때 손가락을 뗀 후에 손가락을 먼저 떼고 C를 멀리한 후에 두 개를 분리시킵니다. 이때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라고 하는 건데 얘는요 거의 동시에 치우는 거야. 동시에 치우는데 떨어뜨려 동시에 치울 건데 얘를 뭐 하는 겁니까? 떨어뜨린 다음에 치우는 거예요? 아니면 치운다. 이렇게 치워요. 그랬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둘을 동시에 치우면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니? 치우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나눠지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과정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에는 왼쪽 방향으로 밀리는 청력의 힘 받아요. 이런 얘기죠. 넘어가죠. 26, 27에서 질문. 3번, 1번. 자, 지우기 좀 뭐예요? 잠깐만 좀. 내가 너무 막 졸면 죽는다. 저기 뒤에가 쓰면 된다. 자, 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점전하 A, B, C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P점은 B와 C의 중점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C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점전하인 D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요.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A와 B와 C 있고 가운데 중점을 P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A, B, C가 모두가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이때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이거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를 마이너스 Q인 D로 바꾸는 그림인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기억볼게요. 가의 P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가의 P에서 전기장의 세기 그랬으니까 P에 누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무조건 그 지점에 누구 있다? 플러스 1쿨롱이다. 그럼 잘 봐. 네. 얘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 밀죠. 이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 밀죠. 근데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떨까? 같아요. 맞죠? 그럼 이거 합력은 0이죠. 네. 근데 이 새끼 있죠. 네. 이 새끼는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 밀어요. 밀까? 그러니까 이게 알제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합력이 여길 수는 없어요. 자, 니은. 나에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니? 라고 했으니 나는요. 여기가 플러스 Q예요. 아니 마이너스 Q예요. 자, A는 누구로부터 힘받아? A는 B와 D. 네, B와 D요. 자, 그럼 봐봐. 자, A 보시면요. B는요. 플러스니까 플러스인 A를 밀어요. 맞아. 이게 B가 준 힘이야. 그 다음에 D는요. 마이너스니까 당겨요. 네.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이 A가 받는 실제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입니다. 네. 그죠? 자, 이 짓을 누구한테도 해야 되냐? B요. A가 B를 밀죠. 네. 자, 그 다음에 D는 뭐합니까? 당기죠. 그랬을 때 힘의 크기는 이거를 합성한 요 방향이 힘이고 힘의 크기는 그거 구하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요 힘과 요 힘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네,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전화량도 같습니다. 힘의 크기 같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각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됐죠? 자, 디귿 A에 고정된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루트 3배입니까? A가 고정된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A가 고정된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A가 받는 힘이죠. 되겠어? 네. A가 받는 힘이야. A가 받는 힘 여기선 요만큼. 아니야. 가에서는요. 여기도 플러스죠. 네. 이거는 나에서 받는 힘. 가에서는요. 얘 플러스니까 밀고요. 얘도 플러스니까 밀어요. 그랬을 때 요거 합성하면 요 힘이죠. 네.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가 가에서 받은 힘이 나에서 받은 힘보다 크거든요. 몇 배 크냐고 묻는 거예요. 예. 요 각도가 얼마일까요? 90. 60. 이 각도 얼마? 60. 이 각도는 얼마? 120. 맞아? 자, 두 힘 크기는 똑같아요. FF예요. F가 합력을 맞는데 요 각도가 60도일 때와 이 각도가 120도일 때. 120도일 때는 합력이 이 방향으로 그냥 F거든요. 이건 얼마입니까? FF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60.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몇 F? 루트 3F. 맞아요.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가 요 힘에 비해서 루트 3배 커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3번은 거기 전기력선 보여요? 3번에 있는 이게 전기력선인 거 아시죠? 예. 네. 전기력선의 간격이 다른 거 보이세요? 네. 간격이 좁을수록 무슨 힘? 강한.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고 여기는 약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의 힘이 더 세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무슨 극? 전기력선은 무슨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전화가 받는 힘이거든요. 플러스 전화가 플러스 쪽에서 밀려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전화가 있는데 보면 여기서 얘를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밀었어. V의 속도로. 근데 얘가 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B까지 왔는데 속력이 얼마가 된대? 0. 그럼 보면 얘는 가는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얘가 실제로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 이쪽 방향이죠. 플러스 전하면 전기력선 방향에 힘을 받았을 텐데 그것과 반대 방향에 힘을 받았다는 건 얘는 무슨 극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전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A와 B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 아니죠. A가 훨씬 더 간격이 좁은 쪽에 있으니까 더 셉니다. 그 다음에 틱은 A와 B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 자 여기에 봤을 때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왼쪽.
맞냐? 네. 여기에 왔을 때 마이너스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힘의 방향은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5번. 5번은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5번을 질문 안 한다는 건 문제를 안 풀었다는 얘기인데 풀었어요. 홍수사 믿을 수 없네. 동그라미. 와 그리고 믿을 수 없다. 그리고 6번 7번까지 6번 7번을 혼자 하셔도 되는 수준인데요. 왜 틀렸지? 자 5번 보시면요. 5번은 플러스판과 마이너스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판과 마이너스판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1플록의 전화가 받는 전기격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정상입니다. 맞죠? 플러스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근데 내가 가운데에서 말 잘 들어봐. 가운데에서 질량이 m이고 마이너스 전화가 그러면 이 새끼는 실제로 받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그치?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얘를 던졌더니 이 방향의 힘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휘어서 여기에 부딪혔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 그림이 마치 우리가 배웠던 역학 중에 뭐랑 같은 줄 알아? 그물선. 건물 위에서 공 던졌더니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왜? 얘는 이 방향 중력받으니까. 네. 그 얘기야. 자, 이때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 그 등속. 등속 운동하죠. 더 이상 힘을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도 이 수평 방향은 등속으로 갑니다. 네. 그쵸? 등속으로 얼마만큼 갔습니까? 4D. 4D? 네. 4D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얘 민 속력이 V라고 치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초라고 칠게요. VT가 얼마냐면 4D 갔다는 겁니다. 속성방. 맞아. 네. 그 다음에 얘 수직 방향은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자유낙하. 그쵸? 자, 자유낙하는 거리 구하는 식. H는 2분의 1.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얘는 이 방향으로 자유낙하죠. 네. 됐어.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으로요. 얘가 낙하한 요 거리가 얼마냐면 D. 이 거리가 D죠. D 낙하한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이죠. 이제 가속도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네. 맞아. 자,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식이 뭐냐? 질량분의 R자리. 맞아요? 이 새끼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얘가 여기서 받는 힘은 전기력이죠. 자, 이 공간의 전기량의 세기가 얼마나 그랬어? 2. 그럼 전기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Q 2. 기억나냐? 네.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돼. 이게 가속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M분의 Q2라고 해. 맞아? 네. 이 얘기야. 그러면 꼬매나 우리는요. 여기에서 D 값이 이거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맨 처음에 던졌을 때 속력 여기 V 갖고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VT는 4를 집어넣을 거니까 2 D M Q 2 T 제곱이잖아요. 네. TT 사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지워지고요. 되죠? 네. 네. 어? 비가 왜 있냐? 아까 전에 비가 왜 있냐? 갑자기. 네. 그래서 이때 V를 계산하면 뭡니까? V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 던지는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으로 V분의 정리해야 4D. 돼. T는 5분의 4D지 여기 T 자리에 이거 넣자. 그래야 T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넣지 말고 그러면 2M V제곱 V. 분의 2M V제곱 분의 싫어. Q2 곱하기 V제곱 분의 16D제곱 2랑 16 날아가면은 싫어. MV제곱 분의 그러면 이제 V를 정리하면 되지. 네. 그러면 V는 V는 루트
루트 루트 n분의 n 분의 8 8 q 2 와우. d 이렇게 된다. 아이들이 궁금하지 않아. 호나 6번하고 7번은 풀어봐 다시. 네.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질문해.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자 30페이지 이게 뭐 이제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인데 저항의 연결은 저번 주에 프린트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해줬어요.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 이것도 계산하는 거. 자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죠. 이게 뭐냐? 근데요 안 어려워요. 단지 낯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봐서 낯선 것 뿐이지 어렵진 않아. 자 대신에 낯설다는 건 새로운 게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봐봐. 갈수록 이거 쪽수가 늘어나는 무슨 촉수가 들어가. 이거 이 개념 옛날에는 막 2장 3장이었는데 요즘 막 10장 닥쳐! 변했어. 자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런다고? 전기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런다고? 전기력. 그 전기력 F 어떻게 구한다고?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된다고. 단위가 뭐라고? 뉴턴이라고. 맞아? 오케이. 자, 근데 Q라는 전하가 아니고 플러스 1플록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은 뭐라 그런다고? 전기장. 전기장의 세기는 2라고 쓰고 구하는 식이 뭐라고? R 제곱분의 크크라고. 단위가 뭐라고? 뉴턴 퍼 쿨롬이라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이용해서 전기력 어떻게 구한다고? F는 Q이 그렇죠. 여기까지는 소화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것까지 새로운 상태로 넣기에는 너무 머리가 번잡스럽습니다. 자, 우리 알아요? 보면 위봐. 위쪽 봐. 자, 거기가 왜 위야? 여기가 위일 순 없어? 그거는 이제 중력이 반대로 중력을 되죠. 기준으로 세우고. 맞아요. 우리는요 중력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주에 가면은 위바 그러면 어디 볼까요?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중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위와 아래를 결정해주는 중력입니다. 중력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중력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위인 거예요. 그러니 동그란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위는 여기야, 그치?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위는 어디니? 여기야. 이해해? 네. 우리는 위와 아래를 중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몸의 중력에 대해서 대단히 길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력장이 작용하는 공간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 뭘까요?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질이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가면 이 물질이 중력이라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구입니다. 자,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9.8. 네, 9.8, 10. 자, 10의 정체가 뭘까요? 사실은 이 10의 정체는 10 뉴턴 퍼 킬로그램입니다. 10 뉴턴 퍼 킬로그램. 뉴턴 퍼. 보이세요? 자, 이 중력 가속도의 의미는 1kg당 지구를 10N의 힘으로 당겨 이 뜻이에요. 되겠어? 네. 이 지구에서는 1kg당 지구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2kg이면 얼마로? 20N으로. 3kg이면 30N으로. mkg이면 20. 그래서 mkg이면 얼마로? mg로 잡아당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질량에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실제로 받는 중력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네. 맞냐? 달에 가면 중력과 속도가 10이 아니죠? 얼마예요?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2라고 치면 되겠어? 네, 거기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2가 2에다가 m을 곱한 만큼이 달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 되겠어? 근데 중력이랑 똑같이 여기는요. 뭐가 작용하는 공간이냐면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니까 꼬맹아 여기가 무슨 반? 무슨 그? 플러스 플러스 그. 플러스 고추도 한다. 여기 무슨 그? 마이너스 그. 그러니까 꼬맹아 이렇게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과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판이 우리가 알기로는 땅바닥이야. 플러스 판이 하늘이야.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이 전기장의 세기 2가 바로 10 뉴턴 퍼 쿨롬이야. 얘는 10 뉴턴 퍼 킬로그램이고. 알겠어? 이 차이야. 자, 10이라고 칠 거야. 그러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 누구? 네,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Q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I는요. 전기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겠죠? 네. 그걸 전기력이라고 하겠죠? 중력이 아니고. 그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얘랑 똑같이 반응하는 게 얘는 질량이고 얘는 전하량이야. 네. 거기다가 단위 전하당 잡아당기는 힘 얼마 집어넣은 거야? 2. 그래서 QE 얘는 mg.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중력과 속도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근데 이런 곳에 내가 얘를 들어 올릴 거야. 자, 중력을 받는 물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그 mg. 맞아요. mg만큼의 힘들어. 중력만큼 힘들죠. 최소한의 힘. 그 힘으로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일을 내가 했어. 그럼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뭐야? 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라고? mg h. 그래서 얘를 여기만큼 들어 올려. 그럼 나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야. 그럼 내가 한 일을 이 물체는 받아. 받은 만큼 뭐가 생겨? 에너지. 그래서 뭐에 대한 에너지? 중력에 대한 에너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춰.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네, 받은 일이 그대로 에너지 됐으니까 mg h야. 그럼 봐, 똑같아. 얘를 들어 올릴 거야.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QE. 그 QE라는 힘으로 내가 D만큼 들어 올려서 그럼 내가 전기장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마라고? QED. 네, 힘 곱하기 거리해야 되니까 QED라고.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해주면 얘는 그 일을 받아서 뭐가 생기니? 에너지. 그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전기 에너지라고 너네가 그냥 하는 거야. 원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그래서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 그럼 불러. QED.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ED입니다. mgh. 알겠어? 같은 얘기야. QED야. 알겠지? 힘 곱하기 거리.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Q라고 하는 전하를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 Q라는 전하가 갖는 실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불러.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고? QED라고. 근데 이게 플러스 1Q쿨롱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이면 플러스 1쿨롱 기준 전하라면 그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똑같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를 전기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한다.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라고 해. 근데 이 새끼는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잖아. 그러니까 꼬맹아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풀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전위를 어떻게 구하면 되니? 2D라고 구해. 맞지? 말 되지? 자, 이 전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뭔지 알아? V. 이게 바로 뭐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볼트. 이게 볼트야. 이게 전압이에요. 네, 이게 와. 전압이에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압인 겁니다. 전압. 전압을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뭘까? 에너지니까. 줄이죠. 그러면 전위는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단위가 뭐겠니? 줄 퍼 쿨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3볼트야. 자, 걔는 3줄이야. 이 뜻이야. 맞아? 전압이라는 게 사실은 전이야. 중학교 2학년 때만 전압이라고 불렀던 거고 원래 이름이 뭐라고? 전이라고. 에너지라고.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어려운데. 되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도를 그렸을 때 저번 시간에 해줬잖아. 여기 3A가 18V로 그래서 충전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3A가 0V 돼서 오니까 다시 에너지 충전하려고 건전지 속에 들어가요. 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건전지를 끊임없이 에너지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1초당 수송하는 에너지 얼마? 6. 그게 아닌데. 3 곱하기 18이 6이라는 거 오. 또 처음 듣는 54. 얼마? 54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1초당. 왜 54예요? 됐어? 54 아니야? 18 곱하기 3이니까 38이 24. 왜 쟤네들 곱해야 돼요? 전력. 전류가 전화량이잖아요. 전류는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전화량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Q 대신에 그냥 I를 Q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매 순간 그래서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 1초당 가지고 가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썼어? 와트. 맞아. 근데 여기에 저항이 1옴이 3옴이 내가 있고 여기에 6옴이 내가 있어.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언제 쓸 거야? 저항 지나갈 때 쓸 거잖아. 네. 그쵸? 전력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어? 전력 비트. VI. 전력 전기 에너지 아니고 VI. 되겠어? 그럼 꼬맹아 전력을 많이 쓰려면 전압 또는 전류가 크면 되겠지? 네. 근데 직렬회로는 뭐가 똑같아? 둘이 뭐가 똑같아? 전 직렬회로에서는 두 저항이 뭐가 똑같다? 절. 유가 같죠. 됐어?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의 크기가 전력을 갖는 비율이 되겠죠? 네. 근데 V는 IR이야.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해. 그러면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니? 이제. 그러니까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 쓰는 거지. 그러면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눠 쓰겠니? 1대 2로 전압을 나눠서 전류는 똑같은데 맞아? 그러면 전력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겠어? 1대 2인 전압의 비율로 나눴으면 돼.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54라는 전력을 1대 2로 나눴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 18와트. 얘는 얼마? 36와트를 쓰겠다는 거야. 이게 꼬마 정보의 밝기야. 맞아? 근데 꼬마 정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되냐? 여기가 3A고 여기가 18V라고 치자. 여기가 3옴이고 6옴이라고 치자. 네. 맞지? 자, 이때요. 병렬일 때는 전력은 VI인데 뭐가 똑같아? 전압. 전압이 똑같으니까 전류가 센 놈이 더 밝아. 그 뜻이잖아. 네. 근데 V는 IR에서요. 생각해봐. V 값이 병렬에서 똑같아. 그러면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니? 반배령 그러니까요.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류의 비는 2대 2대1이라서. 그래서 저항이 작은 쪽이 전류를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쪽이 더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2대1로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옴 쪽이 얼마? 36와트. 얘가 얼마? 18와트의 밝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이런 얘기가 중3 시험범위야. 그죠? 자, 그래서 꼬맹아, 우리
그동안은 전압이라고 했지만 전압의 원래 이름이 뭐다? 전기 위치 에너지. 1볼트에 그래서 1쿨롱의 전압을 갖는 전기 에너지. 맞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꼬맹아, 그러면 ED가 1볼트에 1쿨롱의 전압을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야. 그럼 ED를 V로 바꿔도 되죠? 맞아? ED를 V로 볼트로 바꿔도 되죠? 예. 그러면 여기가 ED가 볼트로 바꿔도 되지? 네. 그러면 어떻게 써도 돼? 큐브 E. 맞아? 실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V야. 네. 이해되겠어? 근데 아까 푸니가 물어봐서 얘기했어요. 전류는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전하량이라고. 맞아? 그래서 1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됐어? 그러면 Q는 뭡니까? IT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Q 자리에 IT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 보여? 그러니까 요거 IT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비트라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그 식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비트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비트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밖에 안 구했어.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걸 QV 또는 QED 이렇게 구하면 되고, 전위는 이게 1쿨롱일 때니까 1로만 바꾸면 돼. 알겠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야. 이게 바로 전이야. 알겠어? 네. 자, 근데 전기력도 결국은 힘 곱하기 움직임 거리였잖아. 힘 곱하기 거리. 맞아? 네. 힘 어떻게 구했지 우리? 이거지? 네. 그러니까 R 제곱분의 크크크에다가 움직임 거리를 곱하면 움직임 거리가 얼마겠어? R. 맞아?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다는 거 R을 한번 곱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날리시면 그쵸.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R분의 크크크야. R 제곱분에는 전기력 구하는 식이고요. 제곱 띄고 R분에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니까 전위 구하는 식도 똑같잖아요. 여기가 1쿨롱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위 구하는 식이 뭐야? R분의 크크로 계산하면 돼. 맞아? R 제곱이 아니고 R분의로 가면 돼. 거리에서 R 띄면 돼. 맞죠? 이게 전위야. 납득되나? 네. 납득되나? 뭔가 자. 쓸모 있는 거. 쓸모 있어. 다 쓸모 있는데 네가 안 쓰는 거잖아, 이 새끼야. 자, 중력에서 땅바닥에 물체가 있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가 뭐였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기장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낯설어서 되게 뜬구름 잡는 거 같잖아요. 그냥 중력장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력장으로 생각했을 때 땅바닥에 해당되는 게 무슨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갈수록 무슨 전이냐면 낮은 전. 땅바닥으로 도는 거니까. 맞아? 네. 플러스 8 쪽으로 갈수록 무슨 전이? 높은 전이. 인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마이너스 8에 있다가 얘가 점점 플러스 8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는 거야. 위치 에너지 커지는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요 10볼트라고 할게요. 볼트가 에너지 달린 거 아시죠? 네, 10볼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작겠죠? 여기가 7볼트, 여기가 4볼트, 여기가 뭐 1볼트, 그리고 0볼트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자, 이 높이에 있던 애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가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H만큼 낙하하여 바닥에 닿기 직전이거든요. 얼마니?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되는 거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mgh죠.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 V는 루트 2j h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 네.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던 이 질량이 m인 새끼를 놓으니까 이 새끼가 여기까지 와. 위치를 얼마 감소? 6볼트 감소가 되죠. 그 감소한 6볼트만큼이 무슨 에너지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되겠어? 얘가 1쿨롱이면 6볼트
Z만큼 감소하는 거고요. 얘가 Q콜롱이면 네, 여기에 얼마입니까? 6Q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네,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12Qn만큼의 속력입니다. M 밑에 부모의 M 밑에 분모에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끼리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이 선을 우리가 등, 전이, 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 네.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했어요. 등, 전이면. 이 등, 전이면은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흰색이 전기 역선입니다. 맞아? 네. 작용하는 힘과 등전이면은 항상 몇 도? 90도를 그려야 돼.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4콜롱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2콜롱이 있어. 자, 그럼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 그려지겠지? 네. 맞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랬을 때 이 전기력선과 90도 되는 게 등전이면이잖아. 네. 자, 이때 보면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전위가 높아? A A죠. 왜? 플러스 쪽에 가까우면 높은 전위.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낮은 전위.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전이면은 전기력선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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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되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거 약간 그거 철밥 됐어! 자, 그랬을 때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세다. 선생님 등전이면의 간격이 좁은 쪽은 전이차가 급격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는 거고 등전이면의 간격이 넓어지면 경사가 완만한 곳을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납득하겠냐? 예. 전이가 뭔지 알겠어? 네. 자, 전이라고 하는 볼트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야. 네. 우리가 그동안 10V예요 라고 하는 거 10줄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보면 나 궁금한 게 이렇게 됐어. 네.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는 거야. 1옴, 2옴 있다고 칠게. 30V야. 됐어? 전체가 몇 옴이니까? 4옴이니까 몇 암페어 흘러? 10A 10암페어가 흘러. 10암페어가 30V로 충전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한 번에 300W의 전력 가지고 나가는 거고. 됐어? 저항비가 1대2로 뭘 나누는 거야? 전류로 나누는 거야? 전압을 나누는 거야? 전압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전압이 큰 쪽이 더 밝겠지.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밝아? 이쪽이 더 밝겠지. 몇 배 밝겠어?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이 30V야. 언제 써? 언제 쓰냐고 30V 에너지. 저거 1A 지나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몇 볼트야? 30V. 여기까지는 30볼트야? 맞아? 그러면 여기 지나서 여기 오면 몇 볼트야? 20V 여기서 몇 볼트 써? 10V V는 IR. 10암페어의 저항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쓴 전압, 전기 에너지가 얼마다? 10볼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앞과 뒤에 에너지 차이가 몇 볼트 나야 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는 IR을 구했을 때요. 이 V는 이 저항의 앞과 뒤에 무슨 차? 전이 차를 얘기한다. 우와 납득하냐? 그러니까 앞과 뒤가 10V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30V니까 당연히 여기 몇 볼트겠어? 20V. 자,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 V는 IR. 전압 25. 그러면 여기서 20V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몇 볼트 되니? 0볼트. 그래서 0볼트 됐으니까 앵고 나서 여기 다시 충전. 다시 가. 이거 무한 반복. 알겠어? 이 개별로. 납득하겠냐? 전이차가 뭔지 알겠어? 네.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몸의 법칙에서 V는 IR에서 V 값은 됐어? 전이가 아니고 뭘 구하는 거야? 저항 아래서의 전이차를 구하는 식이었어. 이해돼? 네. 납득하는 거야? 네. 다 했어. 안 되는데 자, 꼬매나 전력 구하는 식. 전력. 이트 아니 VR 네. 전력은 VI지. 자, 이
전력에다가 초 곱했을 때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는 게 달라. 네.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 곱하면 뭐 나와? 와, 전기, 에너지 나와. 단위가 줄이야.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뭐 나와? 전력량 나와. 단위가 뭐야? 와트시야. 어떻게? 예. 우리가 전기세 낼 때는 전력량으로 계산해서 쓰는 거야. 머리는 좋게 1와트시는 몇 줄이야? 3600줄. 3600줄이야. 크기만 달라. 알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47페이지 보여? 네, 해봐. 1번부터 5번까지. 야. 안 어려워. 왜? Will we have a test? 뭐가 테스트야? 우리가 시험을 가질 거예요. 네가 맞을 거예요. 네가 맞을 거예요는 영어로 뭐야? 네가 떼찌. Will I hit? 히트? be 선생님, 연구자성은 왜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도 않아. 걔도 아예 자기력을 없앨 수 있어요. 온도를 500도 이상으로 가야 하면 아예 자기력 자체가 상실돼. 그거에 다시 시켜도 눌렀어요. 다시 식히면 다시 생기죠. 네? 그 온도를 퀴는 온도로. 지금 지구 내부의 온도는 6000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는 영구자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구는 왜 자기장이 있어요? 외핵이 전하를 띠는 그러니까 문자의 이게 액체가 배로하니까 하면서 이 이게 다이나모 이로 자기장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전기력은 R 제곱분의 크크크고 네.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의 전압과 반응이니까 R 제곱분의 크크고 아. 그 R을 100번째 하고 있다 지금. 비저하는 뭐예요? 모든 물질의 표준 저항값. 자, 다 풀었어? 아직 못 푼 사람 손? 마지막에 응? 저희 그럼 이거 숙제가 뭐예요? 이거. 자, 일단 다 풀었어. 자, 5번까지 채점. 채점은 한겨? 직선 마지막 자, 그럼 개별적으로 질문하죠. 쭉쭉 푸세요. 11번까지.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돼요? 1번 좀 신기하던데. 뭔 말이야? 1번 질문이라고? 질문은 아니고 이해했어요. 3번에 2번? 3번에 2번? 그리고 4번. 네. 돼요? 3번에 2번 안 해도 돼요? 4번에 4번, 아니 4번은 해야 돼요? 네. 자, 두 손을 2배의 길이가 되게 고르게 잡아당기면 저항은 4배 커지는 거 알아요? 두 배 길게 잡아당겨요. 그럼 길이는 2배가 되고 굵기는 절반으로 줄어서 저항은 4배 커집니다. 그럼 저항이 4배 커지니까 전류는 4분의 1로 줄는 거 아세요? 근데 키가 2배가 되면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면적 쪽에 좀더 단면적이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저항이 4배 커져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죠. 근데요? 저항이 4배 커진다고요? 저항이 4배 커지니까 전류는 4분의 1을 준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중학교 내용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어야죠. 끝난 거야. 맞아? 네. 응? 얘는요. 여기서 던졌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얘가 속력이 줄어들어 여기서 정지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네, 여기가 높은 전이니까 플러스 판이죠. 여기가 낮은 전이니까 마이너스 판이죠.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속력이 줄어들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네.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속력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밖에 없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 4V. 네? 네. 자, 그랬을 때 얘는 플러스 전환이 아니 마이너스 전환이 아니죠. 플러스 전환이죠. 네. Q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자 이거 똑같이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땅바닥에서 공을 던져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겠죠. 그랬다 다시 돌아오겠죠. 이때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얘에 작용하는 힘이 0입니까? 아니죠. 얘도 아니에요. 근데 전기력이 아닙니다. A에서 P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요. 이제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3만큼 생기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 다음에 훈아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6번 7번인가 그거 혼자서 해결되는지 확인. 가변적 저항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너 금요일 영상 안 봤지? 거기에 다 있는데.
이런 저항이죠. 얘는 저항의 크기를 내 맘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저항이